특별대책 내용, 보건복지부 출판은 이혁준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핀셋 규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 대상이 핀셋 치고는 굉장히 많아요. 네. 사각지대라고 지적됐던 곳들이 포함된 거죠? 네, 저녁 9시에 식당이 문을 닫으면 일부 사람들은 파티룸으로 몰려갔습니다. 파티룸은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에서 만든 큰 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9시 이후에 이곳으로 음식이나 술을 시켜 먹는 경우 많았습니다. 파티룸, 모레부터 영업 금지입니다. 네. 이미 받은 예약 다 취소해야 하고요. 그 호텔에서 하는 연말 연시 행사, 파티 당연히 금지입니다.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민박까지 모든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미만으로 예약을 줄여야 합니다. 이번 조치가 그러니까 모레부터 1월 3일까지, 내년 1월 3일까지잖아요. 그러면은 해돋이 명소 이런 것도 다 폐쇄돼서 못 가는 거네요. 네, 해넘이 또 해맞이 명소인 그 서울 남산공원,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의 호미곶까지 전부 방문 금지입니다. 이곳들은 1월 1일 전후로 표지판을 세워서 그 방문객 접근을 막습니다. 국공립공원도 24일부터 전부 폐쇄하고 부대시설인 휴양림과 캠핑장도 다 문을 닫습니다. 민간시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하는데 대부분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이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바로 이제 내일부터고 전국에서 식당 모임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모레부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핀셋 규제라고 하면서 전국을 확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의 골자는 핀셋 방역과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확진자 국내 발생은 하루 평균 985.6명이었고요. 이 중 수도권이 708.6명, 그리고 비수도권이 277명입니다. 연휴를 맞아서 수도권 인구가 규제를 피해서 비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면 전국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해 나온 조치입니다. 네. 정부는 전국에 일관되게 이 조치를 적용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도록 막아 빈틈을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외도 있잖아요. 3단계로 만약에 격상을 했다면 문을 닫았어야 할 결혼식장 이런 곳 말입니다. 네, 그 돌잔치와 회갑 또 칠순잔치까지 전부 금지잖아요. 그런데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입니다. 지금처럼 50인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3단계 격상 시에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지만 결혼과 장례만큼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겨울철 스포츠 몽땅 다 금지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네, 드렸었는데 맞습니다. 골프장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그 브리핑 때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골프장도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방역 당국이 답을 했는데 전국 골프장은 올해 1월 기준 533곳입니다. 스키장은 16곳이죠. 겨울 스포츠 시설의 문을 닫는 건 사람들이 모이고 또 식사와 숙박을 함께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골프장의 경우 모이는 정도나 강도가 스키장보다는 더 떨어진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또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5인 이상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을 규정할 때 그 시설에 있어서의 고정적 서비스 종사자들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네, 골프장에 4명이 방문해서 서비스 종사자인 캐디와 동반하면 이를 5인 이상 모임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자체는 캐디 포함 5인 이상은 행정명령 위반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서로 답이 다르죠. 예. 지자체 소관이긴 하지만 방역 당국이 명확한 지침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환불 사태로 분쟁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호텔의 경우에는 50% 이상 예약분에 대해서 그 최근 예약한 순서대로 취소를 합니다. 먼저 예약한 사람을 이제 나중에 취소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연히 위약금은 없고요. 스키장 시즌권도 영업 중지 기간에 대한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3일에 발표한 계약 변경 또 위약금 감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네. 만약에 집에서 다들 모이면 어쩌냐 이거죠. 옆 네. 사람이 보고 있다가 신고하고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5인 이상 금지 지침 어기면 일단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적 모임을 전부 감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때문에 감염병 전문가들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영국에서 발견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국 사람들 오는 거 안 막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방역 당국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네.
평균적으로 약 70% 정도로 전파력을 증가시키는 그 퍼센트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행히 지금 개발하는 백신을 무력화할 정도의 변이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요. 백신이 듣지 않을 정도면은 변이가 아니라 변종이란 단어를 씁니다. 네. 우리 정부는 영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했고 내일 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빨리 정해주는 게 방역을 위한 최선이겠죠. 네, 지금까지 이혁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